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에 2023년에 딱 이 자리에서 학생들 두 분을 딱 모시고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때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라는 강의를 10강으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고, 또 우리 언론고시 학생들이 이걸 조금 2024년에도 좀 새롭게 찍어달라, 좀 리뉴얼을 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찍는 게, 강의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언론고시판이라는 게 워낙 정보가 없고 또 되게 막막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서둘러서 연초부터 좀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시 리뉴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또 많은 부분이 또 변화가 됐어요. 사실 서류도 그렇고 뭐 필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작년 버전도, 사실 작년 버전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언론고시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합격에 다가설 수 있는 건 리뉴얼된 버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봐주셨던 분들은 그냥 이어서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일주일에 하나씩 혹은 2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강으로 지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작년처럼 10강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꾸준히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없고 그냥 제가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분과 직접 제가 그냥 강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버전의 리뉴얼 버전이고요.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 발전시킨 내용들이 있을 거다. 물론 작년 내용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작년 거부터 먼저 보고 와주셔야 돼요. 2023년에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는 강의를 10강을 찍어놨습니다. 그걸 무료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강의부터 먼저 보고 와주셔야 학습 효과가 더 배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4년입니다. 자, 2024년 첫 번째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는 이제 뭐 여러분의 어떤 논술이나 장문을 직접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의 면접을 제가 직접적으로 코칭을 해드릴 수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개괄적인 이야기지만도 사실 핵심, 본질과 핵심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언론고시를 임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그려볼까요? 만약에 목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여기에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방향성을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만 조금 살짝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가면 결과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성을 올바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방향성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을 잡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구멍을 이렇게 뚫었다, 그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 뚫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겠죠?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합격이겠죠. 결국 여러분은 취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 좀 마음도 좀 덜어드리고 근심도 좀 덜어드리고, 나도 빨리 좀 사회생활 시작도 하고, 그런 거 원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덧 2021년부터 학원을 했으니까 4년차입니다. 이제 4년차째 언론고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언지생들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어요. 정말 쌓였는데, 그 학생들을 제가 하나같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잘못된 방향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서 시간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갭이, 여러분, 이 갭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삽질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삽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이 갭을 최대한 줄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성,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안 듣더라도,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이 부디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서 이 삽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제가 좀 줄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만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언론고시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작년 10강을 보고 온 학생들은 제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안 좋아한다는 건 아실 거지만, 그래도 뭐 개괄적으로 언론고시란 말을 워낙 쓰니까 저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여러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온 학생들 중에서 완전 제로 베이스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장님 저 한 2년 준비했는데요, 저 한 3년 준비했는데요, 도저히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이 학생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대체 왜 2년 내지 3년,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고시란 시험은 절대 2년 3년 이렇게 준비할 시험이 아니다. 짧고 굵게, 그죠?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을 해서 짧고 굵게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야 된다. 왜냐면 다른 전문직 시험들처럼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고시 자체는 다른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시험들보다는 절대적으로 공부의 양이 적어요. 쉽게 말하면 진입장벽이 낮은 시험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는 저는 대부분 다 1년 내에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졸업을 시켜드리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을 잘 잡아드린 것 뿐입니다. 그 학생들이 왜 못 붙고 있었을까? 근데 그 학생들이야말로 이 간절함 하나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왜 떨어졌을까? 자, 제가 참 이게 신기한 현상인데요. 자, 여러분, 오히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을 불합격으로 이끈다. 와, 이거 무슨 말이죠? 진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음표가 크게 찍힐 거예요. 그죠? 아니, 당연히 간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붙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학생들이 반문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지도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이 간절함을 저는 영어로는 무슨 단어가 좋을까라는 걸 써봤는데 needy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need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필요하다는 뜻이죠. needy하는 건 뭡니까? 내가 뭔가 필요로 한 걸 느껴지게끔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걸 이제 needy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이 간절함이 영어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needy함이라고, 합격에 대한 needy함이 있다고 바라봐지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그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나,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누구나 간절히 합격을 바랍니다. 자, 합격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합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다 매한가지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그러면 누구나 간절한데 왜 누구는 붙고 왜 누구는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간절함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부류 나뉘냐? 첫 번째 부류는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 일희일비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90% 이상은 이 유형에 속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절하다는 게, 간절해서 내가 합격이 너무 간절하고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그게 저는 영어로는 needy함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나머지 안절부절 일희일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꽤 있는데 그 언론사들의 면접을 두고 저희 학생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로 언론고시를 임해야 되냐. 여러분, 언론고시는 장기 레이스예요.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최대한 그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자가 된다는 건 어쨌든 여러분 직업을 얻는 거잖아요. 직업을 얻는 거고 여러분 20대,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일 텐데요. 20대의 나이에 국회의원이랑 장관이랑 차관이랑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저 국회의원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고급 비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사의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러면 여러분 그 의원이랑 여러분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거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빨리 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한다는 말 저는 안 합니다. 전제가 무조건 깔려요. 무조건 여러분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제 커리큘럼이 빡셉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1년 안에 붙는 거예요. 그 빡센 커리큘럼을 정말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제 수업만 들으면 합격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제 수업만 듣는다고 합격을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회적 신분의 업그레이드, 즉 기자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는 거야. 그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희생을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이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그죠? 어쨌든가 수험생활, 그 지지부진한 수험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여러분? 불안감이죠. 불안감, 불확실성, 그죠?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의 파도에 휩싸여서 허우적대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은 학생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면 9월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했다고 한들 수능을 전국 1등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학생의 실력은 출중하겠죠. 9월 모평에서 전국 1등을 했어. 실력은 타율충을 불허하겠지. 하지만 그 학생조차도 수능 시험 날이 되면 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잠이 오고, 그죠? 때가 되면 생리현상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수험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건 내가 식욕이 생기고 수면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지극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럼 제가 간절함 얘기하다 이렇게 빠진 건데, 간절함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나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 1일비를 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1일비를 합니다. 왜?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너무 싫어. 너무 싫으니까 빨리 이걸 청산하고 하루빨리 끝내고 나는 빨리 기자가 돼서 사회생활 하고 싶어. 자,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에는 때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론 인생엔 요행도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운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 요행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다 뽀록이 나고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 결국 여러분이 밟아 나가야 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 과정과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비로소 합격이라는 기회가, 행운이 찾아오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못 기다린다는 거지. 너무 간절하거든. 왜? 이게 너무 싫어서.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낸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안절부절하고 일일이 못하면 제가 니디함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연애라면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남성분 또는 여성분이 뭔가 너무 솔로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막 느껴져.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죠? 상대방이 너무 니디한 거지. 그걸 니디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니디한 거지.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가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성에 끌립니까? 뭔가 이 사람은 딱히 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뭔가 자기 인생 착실하게 뭔가 자기의 목표와 꿈이 있고 비전과 철학이 있고 그런 이성이 우린 더 끌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구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론사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간절하고 절박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성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나머지 그 이성에게 내 매력 어필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 다 어떻죠? 대부분 다 반대로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매력을 내 스스로 갉아먹어요. 연애에서든 취업에서든. 보통은 실수가 많이 나오죠. 무리수를 두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필기시험이 됐건 면접이 됐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내가 이 학교를 졸업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채워나가야 될 과정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학점을 채워야 되고 전공학점, 교양학점 그렇죠? 뭐 토익 시험도 쳐야 되고 뭐 졸업시험도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학점 못 채울 거라 생각하지 않고 토익 시험 못 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졸업시험 못 칠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즉 단계와 과정을 밟아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장은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이 응당 이 기자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밟아 나가야 될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점프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려면 아무리 여러분이 조기 졸업을 하려고 해도 3년 반은 다녀야 되죠. 근데 내가 대학 졸업장을 1년 만에 딸래. 누가 줍니까? 안 주죠. 똑같은 거예요. 자, 언론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자라는 이 최종적인 목표와 꿈에 도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응당 거쳐 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무조건 기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3년 반 길게는 뭐 4년 5년도 가죠. 동안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 그죠?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학점도 따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영어 시험도 치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응당 내가 해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태스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만 그 태스크들만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자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내가 뭐 학고를 받고 뭐 그래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론 기자가 된다? 내가 응당 거쳐 나가야 될 과정과 단계가 있고 그 과정과 단계를 다 거칠 수만 있다면 거치고 난다면 나는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내가 간절한 나머지 안절부절하고 일일비해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합격을 한 학생들 한번 쭉 지켜봤다는 거야. 합격을 한 학생들은 뭐가 달랐을까? 이 학생들은 뭐가 달랐을까? 그럼 이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이 상위 10% 학생들은 뭘까? 자, 이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자, 평정심을 유지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한 학생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본격적으로 언론고시 채용 시즌이 열립니다. 채용 시장이 열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은 언론사에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언론사는 우리를 뽑아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지원을 해서 언론사가 나한테 뽑아주면 고마운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지원을 했고 내가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나는 당연히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그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힘든 거죠. 실망감이 큰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 학생들은 어땠냐면요. 똑같이 간절했죠. 그런데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안절부절하고 일희일비하게 되면 내 퍼포먼스가 낮아질 걸 아는 거야. 이 학생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걸 이 학생들은 깨닫고 오히려 calm down, 차분하고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자제력이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주상품이든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나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갈 때마다 창을 확인해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간절함이 큰 나머지 안절부절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계속 창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못 참는 거야. 막 떨어져.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해. 막 일희일비해. 에이, 지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 치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니까요. 자, 근데 진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까먹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전자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더 큰 거예요. 더 커서 내가 정말 인간의 본능까지 거스르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거든. 계속 보고 싶은 거. 등락에 일일비 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데 그 인간의 본능마저도 거스르면서 역행하면서 평정심을 발휘하고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거죠. 슈퍼 간절함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일일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줄 더 떠서 그 윗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간절함이 이렇게 이어지면 내 퍼포먼스가 나아질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더 평정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퍼포먼스를 유지하겠다. 내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간절함 위에 간절함이에요. 한 단계 더 가는 간절함인 거지.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제 시작 단계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언론사의 공채가 하나 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거다.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다가 평소에 준비 잘했거든요. 준비 잘했는데 예를 들면 언론사 이제 입사 시즌이 돼요. 이제 채용 시즌이 된다. 그러면 이 간절함이 끝내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의 멘탈리티가 나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서류 불합격한 친구들, 필기에서 떨어진 친구들,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은 무조건 불합격을 하실 겁니다. 한 번은 하실 거예요. 아니, 그 이상 하시죠, 사실. 아니, 어느 누가 지원하는 족족 다 붙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도 나머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야구선수라고 하는 무려 7억 달러의 계약을 따낸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도 치지만 가장 많은 삼진아웃을 당하는 선수라는 거. 여러분, 이건 모르시죠? 무슨 말이냐? 합격을 한 친구들의 합격장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숱하게 깔려있는 불합격의 슬픔도 같이 인지를 해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조가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건 우리는 백조가 쟤는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구나 라는 것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 아래 물길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발길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을 한 사람들 보면은 이 친구들은 부럽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되기 위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넘어서 평정심, 자제력의 단계까지 와서 읽는 그 기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학점을 따는 것처럼 그 과정과 단계를 다 참고 버티고 이겨냈고 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다 참고 버티고 이겨냈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그 과실을 따낸 거라는 걸 우리가 무조건 인지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자는 말이에요. 지금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서류 붙었다, 필기 붙었다, 차분하고 침착하세요. 왜? 여러분 붙고 싶잖아. 더 간절해져요. 이거는 일반적인 간절함이고 얘는 슈퍼 간절함이야. 여러분 일반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슈퍼 간절함으로 오세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나 주식창 안 봐, 비트코인창 안 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건 유튜버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버들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조회수를 확인하거든요. 초짜 유튜버들은. 근데 유튜브의 이 생리를 잘 파악한 사람들은요, 내비둡니다. 그냥 모르겠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천하태평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낙천적이라서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트코인 떨어지면 어떡하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창을, 주식창을 보고 비트코인 창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조회수를 확인하면 나는 분명히 안절부절 일일비 하다가 끝끝내 손절을 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포기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붙었네? 아 그런가 보다. 기회가 왔네? 최선을 다해보자. 서류 붙었어. 다행이다.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준비해야지. 필기도 붙었네? 운이 좋네.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고 침착하게 면접도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한 학생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끝까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언론사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요,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 100명 남짓일 거거든요. 100명 남짓이면 여러분 거의 9,900명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위 100등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나머지 9,800에서 900명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9,800에서 9,900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100에서 200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본능을 역행해야 됩니다. 인간인지라 누구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니디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넘은 초월한 진짜 슈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서 고지를 정복을 하자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논술 작문 하나 더 쓰고 면접 답변 하나 만들어 드리고 하나 더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인드 세팅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멘탈 코칭을 해드리고 누누이 중심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도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진짜 내가 간절하죠. 정말 간절하잖아. 그럼 내가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거 뭐라고요? 결국 언론고시 졸업하는 거고 기자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간절함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방식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초월한 의미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첫 강의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